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길 주식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미증시 흐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은 스탠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최근에 과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탠스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올레드님, 그리고 OLED님, 그죠? 마리텔님, 김주원님, 모냥충님, 디노씨님, 지니투님, 대박바냐님, 삼천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샤로님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일단 제가 미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스탠스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출발은 신나게 해야죠. 오늘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시장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은 있습니다. 과연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준비만 좀 잘 돼 있고 기준과 전략 원칙이 있고 하면 오늘 하루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분 좋게 항상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그 기운이 중요하겠죠. 진진이님, 내일의 태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분명히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결국 그 결과물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길 주식을 저와 함께 챙겨보시면서 전날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국내 이슈,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보시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쵸? 맞나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은전님 안녕하세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오늘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저도 실제로 VIP 회원분들하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볼 때 보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신나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를 좀 볼게요. 어제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 네, 오경민님 안녕하세요. 자, 어제 미증시는 다우존스는 0.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나이스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너무 나이스한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2% 하락 마감했어요. 자,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단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은 아니었어요.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어떻게 한번 반등해보려는, 어떻게 한번 그 지수를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힘은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대장주들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은 어떻게든 지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데 이게 중요하죠. 기술주 중심에는 여러 가지의 섹터와 종목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지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종목들로 이루어진 지수잖아요. 여기도 단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큰 흐름에서는요,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상승으로 갈 힘이 더 크다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만 보면 말씀드리면, 오늘 또 간만에 차트를 또 보네요. 이렇게
업종 차트를. 자, 단기간에 올라와 준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고 지금 과열권의 흐름이 나왔던 건 맞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조정이라는 건 큰 흐름에서는 저는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혹은 반보 후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안 좋고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차분하게 의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눌림은 기회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놀림받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큰 흐름에서는 상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럭키마님, 깁스님 안녕하세요. 조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시에는 눌림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만큼 오전장만큼은 조금 경계하고 볼 거예요. 오전장은.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후장, 오전장 바쁜 시간대 지나서 오후장 시간대부터 한번 볼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보면 테슬라 너무나 많이 빠졌죠. 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왜 머스크는 정치 활동을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창당 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창당이라기보다는 창당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와 트럼프의 테슬라 CEO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서 경계를 좀 하자, 매매를 오전장에 좀 자제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엔비디아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밀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왜 미증시가 하락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시장님 눌림 기간이 끝난다 싶으면 원래 잘 나가던 종목 새롭게 상승하는 종목 만약에 어제 조방원이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죠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최근에 조방원, 그리고 증시, 증권주, 지주사 얘네가 돌아가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종목을 보면 안 되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4월 7일 저점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섹터가 혹은 종목이 안 올라오고 바닥에서 기고 있다? 안 보는 게 낫겠죠. 어제는 솔직히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단에서 장대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저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을 보기보단 올랐다가 쉬었던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증시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OLED님 시장 한번 여행 간다. 제일 좋은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땐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혹시 여러분들 저녁 방송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증시는 지금 단기 과열권,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과열권의 흐름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눌림이고 만약에 이게 눌림이 아니고 밀림이라면 피하겠지만 눌림이라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하나 깔았어요. 미증시가 견조하게 지켜줬을 때. 만약에 미증시가 물론 큰 흐름에선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미증시가 만약에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밀리게 되면요. 우리 증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맞아요.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 어제 미증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모습들에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이 감세안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표결 마라톤 보트 허라마가 들어갔다. 최대 12시간 소요가 전망이 된다. 통과 여부는 공화당 의원의 한 명, 이 한 명의 마음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조정이 지금 이 상원에서 트럼프 감세안 표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 이 트럼프 OBBB 법안이요. 감세가 주요 골자잖아요, 여러분들. OBBB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감세가 주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재정정책,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 법안의 골자는 감세 정책이에요. 감세 정책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이 감세안에 대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경기 부양 혹은 증시 부양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역 불확실성,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쪽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에서 어제 약세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고용지표 뭐 맞죠? 졸트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되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요. 결국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감세 정책 OBBB 법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월의장의 혹은 연준의 금리 스탠스라고 보고 있어요. 딱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딱 이 세 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에 대해서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많은 나라에 서한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봐야 될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볼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하나 더 볼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인도량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유럽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중국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다면 내일 인도량 발표도 좀 중요시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OLED님 말씀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굳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굳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000개가 넘는 종목은요. 급등하는 종목은요. 상한가 가는 종목은요.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어디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자진상폐 하는 거 빼고는 어찌됐건. 자,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출근길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퇴근길 주식도 이제 마감 시황도 할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녁 방송에 있을 때는 영상을 못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 알림, 구독 설정,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물론 게릴라식 방송 혹은 예고하고 방송할 예정이지만 어찌됐건 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 오전에 이 미증시 설명한다고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 One Big Beautiful Bill, OBB죠. 이게 결국 극적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난항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법안이 1차 감론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2기의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감세 이 정책이. 그러니까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정책의 힘이 드라이빙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이 OBB 법안 표결이 50대 50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 트럼프 쪽에서는 50대 50만 돼도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벤스 부통령이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 JD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에 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톰 틸리스, 수잔 콜린스, 랜드 폴 이런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를 한 거예요. 부통령 벤스 부통령 때문에 극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게 잘 보시면 OBBB라는 이 법안이요. 세금을 감세 정책이니까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겁니다. 대신에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그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딴 것들을 또 어디선가는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이라든지 이민 단속 예산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폐지될 예정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도 5조 달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36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위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눈앞에 타임라인으로 와 있는 건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항상 말씀했죠. 결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도 올라갈 거다. 통과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어쨌든 여기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그 이야기를 욕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탐욕 정당이다라고 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좀 올라야 우리 2차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좋을 텐데 잘 해결되길 바라야겠죠. 일단 어느 정도 진통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나님 조정이 오면요.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면 말씀드릴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눌림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진짜 마지노선 봤을 때 2900포인트, 2980포인트라고 봐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노씨님. 퇴근길에도 만났습니다.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원래 마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주목해야 될 섹터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조금 못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좀 게을렀다. 부지런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쿠라차차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올려야겠죠. 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미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요. 저는 오늘 증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오늘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증시를 오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안 할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관망하고 있다가 시장 흐름 보고 나면 그때에서 조금씩 사부작 움직일 생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오전장은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하자. 무리하게 조정이야 라고 해서 매매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눌림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수가 주가라는 게 내려왔다가 하방 경직이 나오고 반등을 보여주는 순간이 나와야 그걸 우리는 눌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밀리는 건 눌림이 아니고 밀림이에요. 밀림. 그쵸? 여러분들이 밀림의 왕자도 아니고 밀림이 나오면
그렇지 안 됩니다.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사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더워요. 그쵸? 너무 덥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프랑스 폭염, 뭐 경제 손실로 따지면 1인당 12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은요, 나흘 동안 4,500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성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된답니다. 건강 챙기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이런 기사를 또 써주셨어요. 미국 연준 파월 관세 없었다면 지금쯤 금리 인하. 우와, 이런 발칙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은 지금 계속해서 라이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요. 트럼프 표 관세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파월도 알겠죠. 뭐 이제 자기 거취에 대해서 후임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ECB 포럼에서 관세가 아니었다면 올해 금리를 더 낮췄을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관세 규모라든지 혹은 또 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모든 인플레이션 전망이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보류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번 달에 29일 날 30일 날 FOMC가 나오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죠. 그쵸? 뭐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지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쨌든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7월 달에 혹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면 어떤 그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자, 미진 씨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뭐 미선물 지수가 오늘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요. 미진 씨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선물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빠진 만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큰 흐름에서는 좋게 보지만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맞죠? 엔비디아가 3% 급락했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반도체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1, 2위가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왜 하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떨어질 만한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테슬라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쵸? 이런 종목들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 CEO의 어떤 트럼프와의 대립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클. 최근에 지난주만 해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모습, 뭐 다날이라든지, 그쵸? LG CNS,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공부하는 종목이에요. 자, 어제 LG CNS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헥토파이낸셜은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더진, 카카오페이
그쵸? 다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학신님 맞아요. 주도주간에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방원에서 나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을 옮겨갔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지금 주도주간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뭐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근데 다만 매수는 언제 한다?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하방 경직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공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테마주니 뭐니 하지만 여러분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이 어제 그만큼 시장을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주도주, 지주사 말고. 그렇다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물리신 분들까지도 이 전략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서클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돼요. 특히나 서클이 지금 신탁은행 설립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가가 나거나 좋은 흐름들이 그러니까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서클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라기보단 어쨌든 하방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국내 관련된 종목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거에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서클 종목의 주가 반등,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나머지는 쭉 똑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타임라인 일부러 안 지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일부러 안 지워서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타임라인별로 쭉쭉쭉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우리가 그럼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개 좀 이 자료를 하나 빠뜨렸는데 어제 국가재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금방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놓고 안 나오네. 자, 이건 제가 따로 퇴근길 주식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국가재정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입양 절차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뭐 양육비라든지 뭐 DSR 계산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도입이라든지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라든지 국가 전력망 특별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 내용 지표들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캡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퇴근길 주식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라든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저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상승할 거라고 봐요. 큰 흐름 안에서는 상승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든 반보 후퇴든 2보 후퇴든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수님. 신고 조정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엔비디아가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굳이 떨어질 이유 찾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명분을 찾자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도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고 가시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나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국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7월 3일 내일 이제 표결이 날 예정이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아마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세론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증시부양책,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드라이빙 정책에 대한 그 의지가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눌림이나 조정이 나오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3조 2천억 정도의 소비 쿠폰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유통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비 쿠폰이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어디에 매출이 늘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퇴근길 주식에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여러분들.